부모님이 내 이름을 잊기 전에 이 영상을 보여드리세요. 치매 약으로만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당신이 먹는 아침 식사가 10년 후 당신의 기억을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신경과 전문의 김태용입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수천 명의 치매 환자분들을 진료해왔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진작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맞습니다. 치매는 증상이 나타난 순간 이미 뇌 손상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하버드, UCLA 일본 국립대학에서 수만 명을 15년 이상 추적한 연구 결과입니다. 치매 발생률을 23에서 64%까지 낮춘 음식 3가지.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이 영상 20분이 당신과 가족의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먼저 치매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치매, 특히 가장 흔한 알츠하이머형 치매는 하루아침에 오는 병이 아닙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1020년 전부터 뇌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됩니다. 의학적으로 3가지 핵심 과정이 진행됩니다. 첫째, 만성염증입니다. 뇌 속 미세화 교세포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서 신경세포를 공격합니다. 둘째,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활성산소가 뇌세포의 DNA와 미토콘드리아를 손상시킵니다. 셋째,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의 축적입니다. 이 비정상 단백질들이 뇌에 쌓이면서 신경 전달이 방해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3가지 과정 모두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3년 란셋 신경과학 저널에 발표된 대규모 메타 분석 연구가 있습니다. 12개국 7만 명을 평균 15년간 추적한 결과 지중해식 식단을 따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치매 발생률이 23% 낮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관관계가 아닌 원인과 결과가 확인된 연구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이 뇌를 보호할까요? 지금부터 과학적 근거가 명확한 3가지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블루베리입니다. 과일은 당분이 많지 않나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블루베리는 다릅니다. 하버드 의대 부속 브리검 여성병원 연구팀이 2012년 애널즈 오브 뉴랄러지에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간호사 건강 연구에 참여한 1만 6천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블루베리와 딸기를 주 2회 이상 섭취한 그룹은 거의 먹지 않은 그룹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가 평균 2.5년 늦춰졌습니다. 왜일까요?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폴리페놀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이 뇌에서 하는 3가지 일이 있습니다. 하나, 혈액 마이너스 내 장벽을 통과해 직접 뇌 조직에 도달합니다. 실제로 쥐 실험에서 안토시아닌이 해마 부위에 축적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마는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죠. 둘, 뇌혈류를 개선합니다. 영국 레딩 대학 연구에서 블루베리 주스 섭취 2시간 후 뇌혈류가 79% 증가한 것이 MRI로 확인되었습니다. 셋, 신경세포의 신호 전달을 강화합니다. 시냅스 가소성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뇌세포 간 소통이 원활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권장량 하루 5080지, 약 3050알 정도입니다. 신선한 블루베리가 좋지만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가는 거의 동일합니다. 오히려 수확 직후 급속 냉동한 제품이 더 신선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 때 요거트나 오트밀에 섞어 드시면 좋습니다. 유산균과 함께 먹으면 폴리페놀의 장내 흡수가 더 좋아집니다. 주의사항.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하루 권장량을 23번에 나눠 드시는 게 혈당 관리에 좋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호두입니다. 호두를 반으로 쪼개보면 뇌를 닮았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실제로 뇌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견과류입니다. UCLA 알츠하이머 연구센터에서 2014년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20세부터 90세까지 4,800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입니다. 호두를 규칙적으로 섭취한 사람들은 인지 기능 검사에서 평균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위험군에서 효과가 두드러졌습니다. 호두의 핵심 성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알파 리놀렌산 ALA- 식물성 오메가3입니다. 우리 뇌 세포막의 60%는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DHA라는 오메가3 지방산이 필수적인데 호두의 ALA는 체내에서 DHA로 전환됩니다. DHA는 세포막의 유동성을 유지해서 신경신호가 빠르게 전달되도록 합니다. 또한 뇌율의 신경영양인자 BDNF라는 단백질 생성을 촉진합니다. BDNF는 신경세포의 생존과 성장을 돕는 중요한 물질입니다. 둘째, 폴리페놀과 비타민 E입니다. 호두에는 엘라그산을 비함한 다양한 폴리페놀이 들어있습니다. 이것들이 뇌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의 응집을 억제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실제로 쥐 실험에서 호두 추출물을 투여한 그룹은 알츠하이머 병리 지표가 개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권장량 하루 28지, 약 78개 반쪽 기준입니다. 중요한 것은 적정량입니다. 호두 28지은 약 185칼로리입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비만 자체가 치매 위험 인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실천 팁: 아침 샐러드에 곁들이거나 오후 간식으로 소량 섭취. 껍질째 드시는 것이 폴리페놀 함량이 더 높습니다. 주의사항: 항응고제와 파린 등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오메가3가 혈액 응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음식은 녹차입니다. 녹차는 동아시아에서 수천 년간 마셔온 음료입니다. 최근 현대의학이 그 효능을 하나씩 입증하고 있습니다. 일본 도호쿠 대학에서 2006년 발표한 오사키 코호트 연구가 있습니다. 70세 이상 성인 1만 3천 명을 추적한 대규모 연구입니다. 녹차를 하루 2잔 이상 마신 그룹은 거의 마시지 않은 그룹에 비해 인지 장애 발생률이 54% 낮았습니다. 하루 4잔 이상 마신 그룹은 무려 64%까지 낮았습니다. 녹차의 핵심 성분은 카테킨, 특히 이지시즈입니다. 이지시즈가 뇌에서 하는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베타 아밀로이드 응집을 억제합니다. 시험관 실험과 동물 실험에서 이지시즈가 베타 아밀로이드가 뭉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미 형성된 플라크를 분해하는 효과도 보고되었습니다. 둘째,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이지시즈의 항산화력은 비타민C의 100배, 비타민E의 25배입니다. 뇌는 산소를 많이 사용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산화 스트레스에 매우 취약합니다. 녹차가 이를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셋째, 신경세포 사멸을 막습니다. 이지시즈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보호하고 세포 사멸 신호 경로를 차단합니다. 또한 뇌율의 신경영양인자 BDNF 발현을 증가시킵니다. 스위스 바젤 대학의 MRI 연구도 흥미롭습니다. 녹차 추출물을 섭취한 그룹은 작업 기억을 담당하는 전두엽과 두정엽의 활성도가 증가했습니다. 권장량 하루 24잔입니다. 한 잔당 이지시즈 함량은 약 50에서 100mg입니다. 임상 효과가 나타나려면 하루 200에서 300mg 이상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녹차 우리기. 물 온도 70에서 80도 너무 뜨거우면 쓴맛과 함께 카테킨이 파괴됩니다. 우리는 시간 23분. 티백보다는 잎차가 카테킨 함량이 더 높습니다. 주의사항: 녹차에는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한 잔당 약 25에서 50mg, 커피의 절반 수준입니다. 불면증이 있거나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들은 오후 3시 이후에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철분 결핍성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식사 직후보다는 12시간 후에 드시길 권장합니다. 카테킨이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실제로 권해드리는 하루 루틴을 공유하겠습니다. 아침 7에서 8시 블루베리 30알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 1컵 또는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바나나 우유 또는 두유. 아침 공복에 섭취하면 폴리페놀 흡수가 좋습니다. 요거트의 유산균은 장내 미생물을 건강하게 해서 뇌이장 축에도 긍정적입니다.
점심 12시에서 1시. 샐러드나 반찬에 호두 5개에서 7개 추가. 또는 간식으로 호두 한 줌. 점심 식사와 함께 드시면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고 오후 혈당 급상승을 막아줍니다. 오후 3시에서 4시. 녹차 한 잔 따뜻하게. 오후 카페인은 각성 효과를 주면서도 저녁 수면에는 영향을 덜 줍니다. 저녁 식후 7시에서 8시. 녹차 한 잔 연하게. 식후 30분에서 1시간 후에 드시면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분들은 주의하세요. 당뇨병 환자. 블루베리는 혈당을 올릴 수 있으니 한 번에 소량씩 식후에 드세요. 혈당 모니터링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항응고제 복용 중. 오메가3가 풍부한 호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량 조절. 위장장애. 공복에 녹차를 마시면 위산 분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식후에 드시거나 우유를 조금 섞어 드세요. 신부전 환자. 호두의 인과 칼륨 함량이 높으니 신기능에 따라 섭취량 조절 필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음식은 분명 과학적으로 검증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의사로서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음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치매 예방은 다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란셋 치매예방위원회에서 발표한 12가지 수정 가능한 위험 인자가 있습니다. 교육 부족, 청력 손실, 고혈압, 비만, 흡연, 우울증, 신체활동 부족, 사회적 고립, 당뇨병, 과도한 음주, 두부 외상, 대기 오염. 이 중 40%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인 치매 예방 5대 원칙. 1. 균형 잡힌 식습관. 오늘 말씀드린 음식과 지중해식 식단. 2. 규칙적인 운동. 주 150분 이상 중강도 유산소 운동. 3. 질 좋은 수면. 하루 7시에서 8시간. 4. 사회활동. 고립되지 말고 사람들과 교류. 5. 뇌활동. 새로운 것 배우기, 독서, 퍼즐 등.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조기 발견입니다. 만약 이런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신경과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 약속을 자주 잊는다. 익숙한 길을 헤맨다. 물건을 엉뚱한 곳에 둔다. 계산이나 판단이 어려워진다. 성격이 급격히 변한다. 경도인 지장의 단계에서 발견하면 진행을 늦추거나 일부는 호전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당부 말씀. 오늘 배운 것을 내일부터 실천하십시오. 블루베리 한 줌, 호두 한 움큼, 녹차 한 잔. 작은 습관이 10년 후 여러분의 기억을 지켜줍니다. 약보다 중요한 것은 매일의 실천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 가족, 지인분들과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소중한 기억을 지킬 수 있습니다. 건강한 뇌, 건강한 삶.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이미 실천 중인 건강 습관을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께 건강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